기부금을 볼 건데, 기부금은 그 세무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기부금 계산을 할 때는, 우리 그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런데 이 기부금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모두 합산을 해. 그래서 새로운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넣는 거지. 그래서 조금 기부금 세무조정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어렵기도 해. 다른 세무조정은 이제 프로그램이 해주는데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기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기부금의 기본 개념을 보면 범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그리고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돼. 그런 뭐 사람이나 회사한테 이제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이 이제 기부금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뭐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정 기부금 단체 이상이어야지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하면은 전액 송금 불산입을 하고 있어. 송금 불산입이라고 보다는 한도 초과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보자. 그리고 의제 기부금이 있는데 대신 이제 이 특수관계인도 기부금 열거 대상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무상 지출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 사업과 관련이 없어야 되고, 의제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걸 이제 정상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매입할 때, 그러면 어쨌든 상대방한테 어떤 혜택을, 법인이 혜택을 준 거잖아. 돈이 이제 더 많이 나갔다거나 돈이 더 적게 들어왔다거나 그러면서 법인의 이제 비용을 이익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와버린 거지. 그랬을 때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이제 보고 이거를 기부로 하는데, 저가 양도할 때는 정상가액이 있어. 시가가 10,000원이야. 그런데 저가 양도를 했으면 이거를 7,000원까지는 정상가액으로 보고, 만약에 양도를 7,000원에 했으면 이거는 어떤 뭐 세무조정이 필요 없겠지. 그런데 양도를 6,000원에 한 거야. 그러면 1,000원만큼 더 저가 양도한 거잖아. 이 1,000원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보겠다는 거고, 고가 매입할 때는 이제 뭐 정상가액 상관없이 매입가액에 정상가액을 이제 차감을 하는데, 이거는 130% 시가의 130%를 본다. 저가는 이제 시가의 70%, 고가는 시가의 130%까지 이제 비싸게 산 거니까, 싸게 산 거고 비싸게 산 거니까 정상가액을 계산을 할 때 저가 용도는 70%, 시가의 70%, 그리고 고가 매입은 시가의 130%까지 본다. 이랬을 때 넘어가는 거는 이제 의제 기부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제 기부금은 기부금에 포함을 해서 한도 계산을 별도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의제 기부금을 했는데 이게 비지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이야. 지정 기부금 단체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정이 없이 해당 기부금에 포함해서 이제 한도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감액분에 대해서 상각빈 즉 부인하고
이걸 이제 송금불산입 유보하고 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할 때 이것도 이제 기부금 의제로 보는데,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자한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거나 정상가액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이것도 기부금 및 의제 기부금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어. 기부금의 종류에는 기부 대상에 따라서 50% 한도 기부금, 특례 기부금, 30% 한도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있고 10% 한도 기부금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20%까지. 이거는 일반 기부금에 해당이 돼. 10%는. 그래서 요거는 한도 내 송금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거 외의 기부금은 이제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로 하는데, 다만 이제 귀속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로 처분을 해줘. 어쨌든 그게 특수관계자인데 그 구분이 명확한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귀속자가 주주, 임원이면 임직원이면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을 한다. 그냥 돈을 준 거지. 기부금 단체도 아닌데 기부금 명목으로 해서 돈을 준 거야. 그러면 그거는 기부금을 보지 않고 소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소득 처분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이제 그 해당 처분 받은 사람들이 내는 거지. 그래서 배당과 상여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이야. 그래서 이거는 개인하고만 관련이 있어. 그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하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돼. 기부금 기속 시기는 원칙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송금이야. 이거는 현금주의야. 우리 회계가 거의 뭐 다 발생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주의로만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연 계상을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지출연도의 기부금을 보고 하게 되는 거고, 어음은 실제로 결제된 날. 그래서 어음은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결제가, 그 만기일이 됐을 때 결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결제된 날이 기부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로 해서 이제 기부금을 어음으로 끊어준 거야. 그러고 만기가 2025년 1월 24일이었어.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실제 결제된 날이 25년도니까 24년도 기부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수표는 교부일날, 그 수표를 이제 발행해준 날, 준 날, 그때가 이제 인 거고, 기속 시기인 거고, 다만 이제 인허가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이 인허가를 받은 날에 이제 기부금으로 기속 시기를 하고 있어. 현물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대한 일반 기부금이라고 한다면 기부했을 때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 그리고 장부가액은 약간 보수적인 금액이거든. 그래서 그 장부가액을 없애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 뭐 세무조정도 별도로 없을 거야.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 기부금, 뭐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했으면 둘 중에 큰 거, 시가, 기부했을 때 시가랑 장부가액 중에 큰 걸로 기부금을 한다. 물품을 어음으로 구입해서 기부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음 대금을 물품 판매자한테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음 자체가 기부금이 아니지, 물품을 사와서 이렇게 준 거니까. 그래서 물품을 기부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가지급 기부금이 있는데, 지출연도의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출 연도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송금 산입을 해서 가질금도 자산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해줘야 돼. 그리고 다음 연도에 송금 불산입 때는 유보를 해주는 거지. 기부금 구분을 보면 한도 계산 순으로 보면 50%, 30%, 10%가 있고 그 10%에는 사회적 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20%까지 되는 건데 이게 50% 한도 이게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뭐 특정기관에 대한 거지. 그리고 특정 병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래서 대학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사업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들이 있고 30% 한도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야. 그래서 협력업체 등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기부금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10% 한도 일반 기부금인데 뭐 사회적 기업은 20%까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고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뭐 유치원, 뭐 기능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등의 이제 평생교육시설 있고 의료법인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허가받아가지고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런 것들 적십자사, 독립기념관, 한국과학기술원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유치원, 학교 뭐 평생교육시설을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딱 보면 이거는 10%겠다 뭐 하는 것도 있어. 그 상위, 중위, 뭐 하위 같은 느낌이. 상위는 이제 국가단체 등 뭐 국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천재지변, 이재민 뭐 이런 것들 좀 큰 거. 10%는 약간 어떤 단체인 거지. 종교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의료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조그만 단체들 그런 데들이 10%, 20%이고 비지정 기부금은 뭐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이런 데들 뭐 기부할 수 있지. 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매출액에서 특례 기부금을 차감을 하고 비지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이 있고 비지정 기부금이 있으면 이게 지금 당기순이익을 회계해서 줄였단 말이야.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은 그냥 그 자체로 송금불산입 시켜버려. 뭐 한도 계산 뭐 이런 거에 넣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송금불산입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차가감 소득 금액이 40이 돼.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이었고 특례 기부금이 60이었고 비지정 기부금이 5였어.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5였는데 비지정 기부금 5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송금불산입 돼서 차가감 소득 금액이 40이 됐어. 이랬을 때 이제 한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40에다가 플러스 60을 해줘야 되는 거지. 60. 그러면 이제 100이 되는 거야. 100. 근데 뭐 2월 불순금이 있으면 차감을 해주는데 2월 불순금이 없다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을 다 더해. 그리고 2월 불순금을 차감을 해줘.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100이 됐어. 그런데 특례 기부금은 이제 50%까지 되니까 이 기준 금액이 100이 됐으니까 100에 대한 50%면 50까지 되는데 특례 기부금이 60을 했기 때문에 10은 이제 한도 초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부금은 한도 초과액으로 넣게 돼. 그래서 한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2월이 되겠지. 2월.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은 30%까지인데 없으니까 됐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에서 기준금액 마이너스 특례에서 아까 50%에서 인정받은 거 빼고 여기에 30%를 계산한 거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에서 차감한 게 이제 한도 초과로 나올 거고, 일반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에서 기준금액에서 특례 우리사주를 뺀 금액의 10%를 한도로 해서 이제 일반 기부금을 이제 일반 기부금에서 차감을 하면 또 한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특례 기부금만 있으니까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 얘기돼서 이제 20이 넘어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금은 어쨌든 50, 30, 10이 있는데, 이거는 비지정 기부금은 송금물산 위반은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에다가 그 이제 특례를 더해주고 우리사주 더해주고 그 일반 기부금을 더한 값에다가 더한 값에다가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해주면 기준 금액이 되는데, 이 기준 금액에서 특례 기부금은 50% 한도가 되는 거고,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기준 금액에서 특례 기부금 인정액을 차감한 거에 30%.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한도 계산을 한 거는 해서 이제 인정받은 거를 다 차감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50, 30, 10까지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특례냐,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이냐, 일반 기부금이냐를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액은 이제 2월이 돼, 2월. 그래서 단기에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을 이제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지.